혹시 요즘 이유 없이 기침이 잦거나 가래가 계속 끓고 숨쉬기가 좀 답답하다 이렇게 느끼시나요? 아니 나이 탓이겠지. 뭐 좀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기 쉬운데요. 그렇죠.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에 따르면 폐 속에서 보내는 염증 신호일 수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오늘 좀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요. 25년 경력의 호흡기내과 전문의가 실제 경험과 사례를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에요. 폐 속 염증 잡는 기적의 식습관. 그러니까 단순히 증상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숨어 있는 원인들, 그런 걸 좀 파악하고 또 약 없이도 폐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그런 자연적인 방법들, 이런 걸 좀 집중적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냥 정보만 쭉 알려드리는 게 아니고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나도 모르게 하고 있었네 하는 그런 일상 속 위험 요인들, 그런 걸 좀 명확히 짚어보고 네. 폐 건강을 위한 구체적인 식습관 해결책까지 오늘 확실히 좀 얻어가실 수 있도록. 네,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폐 염증, 어떤 신호들을 저희가 좀 민감하게 봐야 할까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만성적인 기침, 그리고 가래죠. 기침, 가래. 네, 특히 밤이나 아침에 좀 심해지는 가래, 그리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찬다, 이런 느낌들. 사실 이런 반응들이요, 폐가 스스로를 지키려는 방어작용이에요. 일종의 자정작용이라고 할 수 있죠. 스스로 깨끗하게 하려는 거. 네. 몸에 안 좋은 해로운 물질들을 밖으로 이렇게 밀어내려는 노력이거든요. 그럼 좋은 거 아니나요? 폐가 청소하는 거니까. 그게 왜 문제가 돼요? 좋은 현상이죠. 근데 문제는 이 청소가 멈추질 않는 거예요. 계속될 때 문제가 생깁니다. 염증 반응이 끊임없이 지속되면요, 폐 조직이 점차 딱딱하게 굳어버려요. 그러면 폐의 가장 중요한 기능, 그러니까 산소 교환 능력이 확 떨어지게 되죠. 이게 바로 만성 폐쇄성 폐질환, COPD라고 하죠. 아니면 폐섬유화 같은 좀 돌이키기 어려운 심각한 질환으로 가는 그 길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듣고 보니까 이거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네요. 그냥 기침 좀 하는 게 아니라 폐 기능 자체가 망가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구적으로 손상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뭐 계단 오르는 거, 가볍게 산책하는 거 이런 것도 힘들어지고 심하면 산소호흡기 없이는 생활이 어렵다니. 와. 맞습니다. 정말 일상생활에 큰 제약을 받게 되는 거죠. 하지만 너무 절망적인 이야기만 있는 건 아니에요. 아, 다행이네요. 중요한 건 뭐냐면 초기에 이런 신호를 빨리 알아차리고 제대로 관리를 시작하면 호흡이 훨씬 편안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초기 관리가 중요하다. 네. 밤에 잠도 깊게 잘 수 있게 되고요. 그럼 자연스럽게 낮 동안의 활동력도 좋아지고 몸 전체의 면역력까지 같이 올라가는 거죠. 이런 선순환을 만들 수가 있어요. 보통 폐 건강은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 자료에서는 그게 아니라고 딱 잘라 말하더라고요. 네. 바로 그 부분이 이 자료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 중 하나입니다. 폐 건강은 나이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습관이 좌우한다. 이겁니다. 습관이요? 건강한 폐 기능을 유지하게 해준다는 거죠. 와, 그럼 약에 의존하기 전에 내 습관부터 돌아봐라. 이런 얘기네요. 정확합니다. 먼저 습관 점검이 필요하다는 거죠. 약보다 습관이다. 이 점을 좀 뒷받침하는 실제 사례가 소개됐죠. 68세 윤정희님 이야기.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 정말 눈에 띄는 효과를 보셨다고요? 네, 그 윤정희님 사례가 아주 인상 깊은데요. 이분이 몇 달 동안 기침이 안 떨어지고 특히 밤에 가래 때문에 잠을 영 못 주무신다면서 병원에 오셨어요. 아이고, 힘드셨겠네요. 네, 그래서 정밀 검사를 싹 해봤는데 다행히 뭐 폐렴이나 결핵 같은 특별한 질환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폐 점막이 계속 자극을 받아서 만성 염증 상태에 있는 걸로 나타났죠. 그럼 그 염증의 원인이 뭐였을까요? 병도 아니라면. 생활 습관인가요? 네, 바로 생활 습관에 답이 있었습니다. 평소에 저녁 식사를 아주 늦게 하시고 거의 바로 주무시는 습관이 있으셨고요. 먹고 바로 자는 거? 네, 그리고 집안 공기 좋게 하려고 그러셨는지 방향제를 종류별로 엄청 많이 쓰고 계셨어요. 방향제요? 네, 그런데 창문은 또 거의 안 여시는 거죠. 환기가 잘 안 되는 환경이었어요. 늦은 저녁 식사, 방향제 과다 사용, 환기 부족. 그래서 바로 약 처방을 하신 게 아니었군요. 네, 약보다는 먼저 생활 습관 교정을 권유드렸습니다. 저녁 식사는 최소 잠들기 3시간 전에 마치시도록 하고 식후에는 좀 가볍게 움직이시도록요. 네네. 그리고 집안의 모든 인공방향제 싹 치우시라고 말씀드렸고요. 하루 3번 규칙적으로 환기하시도록 안내했습니다. 식단은요? 식단으로는 폐 염증 완화에 좋다고 알려진 도라지 있죠. 도라지 반찬 꾸준히 드시고 몸 따뜻하게 하는 생강차,
이걸 아침 저녁으로 드시도록 권했죠. 와, 생활 습관이란 식단 조절만으로 결과가 어땠을지 정말 궁금한데요. 변화가 있었나요? 정말 놀랍게도요. 3주 뒤에 다시 오셨는데 기침이랑 가래가 확 줄었다고 하시는 거예요. 3주 만에요? 네, 밤에 깨는 횟수도 거의 없어졌고 무엇보다 숨쉬기가 훨씬 편해졌다고, 아침에 목이 아주 상쾌하다고 만족해 하셨습니다. 와, 약 하나도 안 쓰고 습관만 바꿨는데? 네, 이 윤정희님 사례가 보여주는 거죠. 약 없이도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이 작은 습관들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폐 건강을 충분히 되찾을 수 있다, 이런 희망을 주는 겁니다. 정말 인상 깊은 결과네요. 그럼 이제 우리 폐를 병들게 하는, 어쩌면 우리도 매일 무심코 하고 있을지 모르는 그 구체적인 위험 요인들 하나씩 좀 파헤쳐 볼까요? 네, 좋습니다. 자료에서 첫 번째로 지목한 게 좀 의외였는데 내장 지방이더라고요. 그냥 살찐 거랑은 좀 다른 문제라고요? 그렇습니다. 보통 비만하면 그냥 체중 문제로만 생각하는데 내장 지방은 좀 달라요. 이게 단순히 쌓여있는 기름 덩어리가 아니라 그 자체가 염증 물질을 계속 만들어내는 염증 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염증 공장이요? 뱃속에요? 네, 이 염증 물질들이 혈액을 타고 온몸을 막 돌아다니다가 폐에 딱 도달하면 폐 조직을 자극해서 기침, 가래 유발하고 폐 점막을 약하게 만드는 거죠. 실제로 서울대 연구 결과를 보면요. 내장 지방이 많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혈액 속의 염증성 단백질 수치가 평균 2배나 높게 나왔어요. 2배나요. 와, 뱃속 지방이 폐까지 공격한다니 정말 생각지도 못한 연결고리네요. 이것과 관련해서 또 다른 사례도 있었죠. 네, 69세 박성호님 사례인데요. 이분은 평소에 음주를 좀 즐기셨는데 유독 기침이 너무 심해져서 검사를 해보니까 내장지방 수치가 상당히 높게 나온 거예요. 술이랑 내장 지방이랑 또 연결이 되나 보네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분께 식후에 한 20분 정도 가볍게 걷는 습관을 들이시고 야식을 완전히 끊으시라고 권했어요. 그랬더니 한 3개월 정도 지나니까 내장지방 수치가 눈에 띄게 줄었고요. 오랫동안 달고 살았던 기침도 훨씬 덜해졌다고 합니다. 와, 식후 산책, 야식 중단. 사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효과가 있었네요. 네, 음주 습관 개선이랑 같이 내장지방 관리가 폐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거죠. 다만 자료에서 좀 주의하라고 했던 게 너무 급격하게 살 빼려고 하면 오히려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천천히 꾸준히 빼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하더라고요. 맞아요. 정확합니다. 조급하게 생각하면 안 되죠. 자, 그럼 두 번째 위험 요인으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수면 부족입니다. 잠이요? 잠 못 자는 거랑 폐랑 무슨 상관이 있나 싶기도 한데요. 이게 관계가 깊습니다. 잠이 부족하면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불안정해진다는 건 뭐 잘 알려진 사실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폐 건강과도 바로 연결됩니다. 특히 우리가 잠든 사이에 우리 몸은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고 또 염증을 가라앉히는 아주 중요한 활동을 하거든요. 잘 때 몸이 회복하는 거군요. 근데 잠이 부족하면 그게 잘 안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복구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자료에 나온 미국 국립보건원 연구 결과가 좀 충격적이었는데 하루에 6시간 이하로 자는 사람은 염증 수치가 3배나 높게 나왔대요. 3배나요? 와. 그럼 폐 점막 회복에도 당연히 영향이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폐 점막이 자극받고 손상됐을 때 회복할 충분한 시간을 못 가지면 염증이 만성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이 자료에서는 밤 10시 이전에는 좀 잠자리에 들어서 최소 7시간에서 8시간 충분히 자는 걸 권장합니다. 특히 중요한 게 잠들기 전에 스마트폰이나 TV 보는 거예요. 아, 자기 전에 휴대폰 보는 거? 네, 이게 뇌를 계속 깨어있게 만들어서 깊은 잠을 방해하거든요. 그래서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전자기기 멀리하는 습관, 이게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심실도 최대한 어둡고 조용하게 만들고요. 잠자는 습관까지 폐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니 알겠습니다. 세 번째 요인은 음주네요. 술이 간에 안 좋다는 건 다 아는데 폐에도 직접 영향을 준다는 건 좀 뜻밖인데요. 네, 보통 술하면 간 걱정만 하시는데 폐에도 영향을 줍니다. 알코올이 우리 몸 안에서 분해될 때 아세트알데히드 같은 독성 물질이 만들어져요. 아, 그 숙취 유발하는 거요? 네, 맞아요. 그 물질들이 혈액을 타고 돌다가 폐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죠. 국내 한 보건학회 조사 결과를 보면 일주일에 3번 이상 술을 마시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폐 염증 위험이 1.8배나 높았다고 합니다.
1.8배요? 꽤 높네요. 네, 게다가 알코올은 코랑 목점막을 건조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붓게 만들고요. 그래서 호흡기 자체의 방어력을 떨어뜨리는 역할도 하는 거죠. 특히 뭐 감기 기운 있거나 몸 안 좋을 때 아니면 뭐 시술 같은 거 받은 후에는 절대 술 마시면 안 된다. 그리고 술 마시고 잠드는 습관, 이게 수면의 질을 떨어뜨려서 폐 회복을 더 방해한다. 정말 조심해야겠네요. 그렇죠. 딱 한 잔인데 뭐 어때 하는 생각이 쌓이면 결국 폐에는 부담이 된다는 거 기억해야겠습니다. 네 번째는 역시 이건 뭐 빼놓을 수가 없죠. 흡연 및 간접 흡연입니다. 이건 뭐 폐 건강의 최대 적이죠. 그렇죠. 담배 연기 속의 그 수천 가지 유해 화학 물질들이 폐 점막을 그냥 직접 공격해서 만성 염증을 일으키는 겁니다. 국립암센터 조사를 보니까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서 폐 염증 관련 지표가 무려 2.5배나 높게 나왔어요. 2.5배? 간접 흡연도 위험하다고 자료에서 계속 강조하던데요. 네, 간접 흡연도 직접 흡연만큼이나 위험합니다. 그래서 만약 집에 흡연자가 있다면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금연을 설득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네. 혹시 외부에서 담배 연기에 좀 노출되었다 싶으면 집에 오자마자 바로 옷 갈아입고 손 씻어서 옷에 묻은 유해 물질을 제거하는 습관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아, 옷에 묻은 것까지요? 그리고 요즘 많이 피우는 전자담배는 괜찮을까요? 아니요, 전자담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전하지 않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니코틴 외에도 여러 화학물질을 포함하고 있어서 염증 유발 효과는 일반 담배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연구들이 많아요. 그렇군요. 어떤 형태든 담배는 그냥 멀리하는 게 답이네요. 그게 상책입니다. 자, 5번째 위험 요인은 나쁜 실내 공기입니다. 보통 미세먼지 때문에 바깥 공기만 신경 쓰기 쉬운데 집안 공기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미세먼지만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가 집에서 흔히 쓰는 반향제 있죠. 그 속에 인공향료나 아니면 좀 습한 곳에 생긴 곰팡이 포자 같은 것들도 계속 폐 점막을 자극할 수 있어요. 아, 방향제랑 곰팡이도요? 네, 환경과학원 발표를 보면 실제로 실내 공기질이 좋지 않은 집에 사는 사람들은 호흡기 질환 발생률이 2배 이상 높았다고 해요. 특히 향을 내려고 만든 인공 방향제는 폐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까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까 그 윤정희님 사례에서도 방향제 과다 사용이 문제 요인 중 하나였잖아요. 맞아요. 그럼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공기청정기만 돌리면 되나요? 공기청정기를 사용한다면 필터 관리를 정말 철저히 해야 하고요. 그것과는 별개로 하루에 최소 3번, 아침, 점심, 저녁 한 5분에서 10분 정도는 꼭 창문을 열어서 자연환기를 하는 게 필수라고 합니다. 환기가 중요하군요. 네, 인공적인 향보다는 그냥 맑은 공기가 폐에는 훨씬 좋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짚어볼 게 비염 방치라고 하셨어요. 이게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폐 염증을 악화시킨다고요? 네, 직접 원인이라기보다는 좀 연관 요인인데요. 비염이 심하면 코가 계속 막히잖아요. 네, 그렇죠. 답답하죠.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입으로 숨을 쉬게 돼요. 구강 호흡을 하는 거죠. 아, 이렇게 되면 차갑고 건조한 공기나 여러 가지 먼지들이 코의 필터 기능을 거치지 않고 바로 폐로 들어가서 자극을 주게 됩니다. 코 건강이 폐 건강이랑 이렇게 연결될 줄은 몰랐네요. 한국면역학회 연구에서는 비염 환자가 폐 염증 관련 유전자 발현이 1.7배 높았다는 결과도 있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콧물 좀 나고 코 좀 막힌다고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거죠. 비염을 잘 관리하는 게 결국 폐를 보호하는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비염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평소에 따뜻한 차를 좀 자주 마시고요. 찬 음식이나 음료는 피하고 새벽 찬 공기에 노출되는 거 줄이고 필요하다면 마스크 착용하는 거 이런 작은 습관들이 비염 관리에도 좋고 폐 건강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와, 이렇게 하나하나 짚어보니까 정말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일상 속 습관들이 폐 염증이랑 이렇게 깊은 관련이 있었네요. 네, 그렇죠. 그럼 이제 이런 염증을 좀 가라앉히고 손상된 폐 점막 회복을 돕는다는 그 자료에서 추천하는 천연식품들 한번 만나볼까요? 네, 드디어 나왔네요. 식품 이야기. 첫 번째로 등장하는 건 역시 도라지입니다. 뭐 워낙 기관지에 좋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네, 도라지 하면 딱 떠오르는 성분이 있죠. 사포닌. 사포닌. 네, 이 사포닌 성분이 핵심인데요. 이게 끈적끈적한 가래를 좀 묽게 만들어요. 그래서 쉽게 밖으로 나가도록 돕고 기침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아주 뛰어납니다. 폐 점막에 생긴 염증 완화하고 회복 촉진하는 역할도 하고요. 도라지는 근데 좀 쓴맛 때문에 꺼리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어떻게 먹는 게 제일 효과적일까요?
가장 간편한 방법은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쓴맛을 좀 우려낸 다음에 나물 반찬으로 만들어서 꾸준히 먹는 거예요. 아, 나물 반찬. 네. 아니면 얇게 편으로 썰거나 채 썰어서 꿀에 재워요. 도라지청을 만들어 놓고 따뜻한 물에 타서 차처럼 마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도라지청. 좋네요. 다만 이 사포닌이 위 점막을 좀 자극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이 드시거나 빈속에 드시는 건 피하는 게 좋습니다. 아, 네. 속 쓰릴 수 있으니 주의. 알겠습니다. 두 번째 추천 식품은 생강이네요.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걸로 유명한데 폐에는 어떤 작용을 하나요? 생강은 한의학적으로 보면 폐를 따뜻하게 하는 온폐 작용이 아주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어요. 온폐요? 폐를 따뜻하게 한다. 네, 폐가 차가워지면 기능도 떨어지고 염증에도 취약해지는데 생강이 이걸 막아주는 거죠. 특히 생강 특유의 그 알싸한 맛 있잖아요. 네. 매운맛? 네, 그 맛을 내는 진저롤이라는 성분이 아주 강력한 항염, 항산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폐세포 손상 막고 점막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생강은 역시 차로 마시는 게 제일 일반적이겠죠? 네, 얇게 썬 생강 몇 쪽이랑 역시 폐에 좋은 대추 몇 알 같이 넣고 끓여서 따뜻하게 마시면 아주 좋습니다. 아침에 마시면 몸을 깨우고 활력을 주는데 좋고요. 저녁에 마시면 몸을 좀 이완시켜서 숙면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오, 아침 저녁으로 좋네요. 다만 생강도 좀 진하게 마시면 속이 쓰릴 수 있으니까 식후에 드시거나 좀 연하게 시작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추가 바로 세 번째 추천 식품이네요. 생강이랑 같이 먹으면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찰떡궁합이죠. 대추는 그 자체로도 항산화 성분이 아주 풍부해서 피로 회복이랑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줘요. 네, 특히 비타민이랑 미네랄이 풍부해서 폐의 면역 세포를 활성화시키는 데 기여하죠. 생강의 따뜻한 성질이랑 대추의 영양 보충 효과가 딱 만나면 폐 건강 지키는데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대추는 달콤해서 먹기 좋은데 하루에 한 서너 알 정도가 적당하다고 하네요. 당분이 좀 있으니까 너무 많이 먹는 건 주의해야겠고요. 그렇죠. 그냥 간식처럼 먹어도 되고 말씀하신 대로 생강차에 넣어서 같이 끓여 마시면 참 편리하겠네요. 네 번째 식품은 모과입니다. 가을에 많이 보이는데 약간 시고 떫은 맛이 있잖아요. 이게 건조할 때 특히 폐에 좋다고요. 네, 맞아요. 모과에 풍부한 유기산, 비타민C, 그리고 탄닌 성분 이런 것들이 건조한 공기로부터 기관지 점막을 보호하고 촉촉하게 유지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요. 아, 점막을 촉촉하게. 네, 그래서 마른 기침 완화하고 목의 불편감 줄여주죠. 그리고 모과 특유의 그 은연한 향기 있잖아요. 그게 심신안정에도 도움을 줘서 스트레스 완화 효과도 좀 기대할 수 있습니다. 모과는 근데 신맛, 떫은 맛이 강해서 생으로 먹기는 좀 어려운데 이것도 역시 청으로 만들어 먹는 게 좋겠네요. 맞습니다. 모과청이 제일 일반적이죠. 얇게 썰어서 꿀이나 설탕에 재워서 모과청 만들어 두었다가 환절기나 좀 건조하다 싶을 때 따뜻한 물에 타서 차로 마시면 아주 좋습니다. 아, 맛있겠네요. 꾸준히 마시면 목이 한결 부드러워지고 편안해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 식품은 배입니다. 아, 이거 어릴 때 기침하거나 목감기 걸리면 어머니가 배숙이나 배즙 만들어 주셨던 기억이 나네요. 네, 그게 다 이유가 있었던 거죠. 배는 전통적으로 기침, 가래 다스리고 폐에 열을 내리는 데 사용되어 왔어요. 아, 열을 내리는군요. 네, 풍부한 수분이랑 루테올린 같은 성분이 기관지 염증을 완화하고 점막을 촉촉하게 만들어서 가래 배출을 돕는 거죠. 배는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요? 그냥 드셔도 좋지만 몸이 좀 찬 분들은 차갑게 두시는 것보다는 배속을 파내고 꿀이나 대추, 생강 같은 거 넣어서 푹 쪄서 먹는 배숙 형태로 드시거나요. 아, 배숙. 아니면 강판에 갈아서 즙을 낸 뒤에 따뜻하게 데워 드시는 것이 더 좋다고 합니다. 와, 정말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식재료들이 폐 염증 관리하는데 이렇게 훌륭한 자연 치료제가 될 수 있다니 정말 놀랍네요. 그렇죠. 약처럼 막 즉각적인 효과는 아니더라도 뭐 부작용 걱정 없이 꾸준히 먹으면서 폐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점이 아주 큰 매력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 폐속 염증의 그 숨겨진 원인부터 시작해서 생활 속 관리법, 그리고 염증 완화에 도움이 되는 식품들까지 아주 깊이 있게 살펴봤는데요.
오늘 나눈 이야기의 핵심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우선 잦은 기침과 가래, 이게 그냥 지나칠 증상이 아니라 폐가 우리에게 보내는 중요한 신호라는 점, 이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네, 신호다. 네, 이걸 무시하고 방치하면 만성 염증으로 굳어져서 COPD나 폐섬유와 같은 정말 심각한 질환으로 악화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 염증의 불씨는 의외로 내장 지방, 수면 부족, 잦은 음주, 흡연, 또 간접 흡연 포함해서요. 나쁜 실내 공기, 그리고 방치된 비염 같은 우리 일상의 잘못된 습관에서 비롯된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네. 하지만 희망적인 부분은 이런 염증의 불을 끄는 데 도움을 주는 천연 소방수들이 우리 식탁 가까이에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죠. 소방수. 네. 도라지, 생강, 대추, 목과 배 같은 식품들을 꾸준히 섭취하고 또 아까 이야기 나눈 생활 습관들을 하나씩 개선해 나가는 것. 이게 어쩌면 약물 치료보다 더 근본적이고 안전한 폐건강 관리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핵심은 뭐다? 습관의 변화다. 네. 습관의 변화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장 여러분이 실천해 볼 수 있는 아주 작은 행동 하나를 제안드리고 싶어요. 오, 뭘까요? 도라지나물 반찬 한번 추가해 보시면 어떨까요? 아, 도라지나물. 혹은 내일 아침에요. 늘 드시던 커피 대신에 따뜻한 생강차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는 겁니다. 와, 정말 간단하지만 바로 해볼 수 있는 실천법이네요. 네. 이런 작은 시도들이 하나둘 쌓여서 답답했던 호흡이 조금씩 편안해지고 며칠 그리고 한 달 꾸준히 이어가다 보면 아침에 목이 개운해지고 기침, 가래 줄어드는 그런 긍정적인 변화를 분명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이고, 나이가 많아서 이미 늦었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뭐 70대든 80대든 오늘부터라도 습관을 바꾸면 우리 폐는 회복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약에만 기대기보다 내 생활을 바꾸는 것이 진짜 치료의 시작이다.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건강한 폐는 단순히 숨쉬기 편한 상태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되찾은 건강한 폐가 여러분의 전반적인 삶의 활력 그리고 정신적인 명료라 하면은 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오늘 저희와 함께한 여러분 각자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요, 계절 변화에 따른 맞춤형 폐 건강관리법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볼 예정입니다. 봄철 황사 대처법부터 여름철 냉방병 예방, 가을철 건조함 극복, 겨울철 감기 예방법까지 각 계절의 특성에 맞춰서 폐를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 구체적인 팁들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혹시 오늘 내용과 관련해서 나도 기침이나 가래로 고생했던 경험이 있다 하시거나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직접 실천해 보신 분이 있다면 댓글이나 저희 채널을 통해서 경험을 나눠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생생한 이야기가 비슷한 고민을 가진 다른 분들께 큰 용기가 되고 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네, 소통하면 좋겠네요.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